해바라기 수학교실의 오쌤입니다. 두 수의 대소관계를 따질 때나 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부등호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부등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소년 범죄는 처벌보다는 보호나 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만 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죠. 자, 여기서 해당되는 나이의 범위를 이야기하면서 미만이라는 표현과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만 14세 미만이면 14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10세는 포함이 되죠. 이렇게 어떤 표현은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지 않고 어떤 표현은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합니다. 이상과 미만의 뜻에 대해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미만에 해당하는 수의 범위는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14는 하얀색 동그라미로 나타냅니다. 하얀색 동그라미는 14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4는 포함하지 않고 14를 기준으로 이보다 왼쪽에 있는 수를 표시해 주죠. 기준이 되는 14를 포함하지 않고 이보다 작은 수가 14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수를 x라면 x는 1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죠. 큰 수 쪽에서 배가 볼록 나오는 이런 모양의 부등호를 사용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나이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0세 이상이면 기준이 되는 10은 포함하죠. 따라서 까만색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14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하얀색 동그라미로 나타냅니다. 10을 기준으로 10보다는 큰 쪽을 나타내는 것이 이상, 14를 기준으로 이보다 작은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미만이죠. 10 이상, 14 미만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 있는 수를 x라면 x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4보다는 작다. 이와 같이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때는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대로 옮겨온다고 생각하고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 촉법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까지만 가능합니다.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 10세 미만, 자, 이 나이에 해당하는 수의 범위를 수직선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만 10세 미만은 기준이 되는 10은 포함하지 않고 10을 기준으로 이보다 작은 수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x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이죠. 그러나 최근 소년 강력범죄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탑승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인승 엘리베이터의 탑승 가능 인원은 한 명당 몸무게를 75kg으로 산정했을 때 10명 이하입니다. 이하란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고 이보다 작은 수를 말하죠. 즉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10 이하에 해당되는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면 10은 포함함으로 까만색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10을 기준으로 이보다 왼쪽에 있는 수를 표시해 줍니다. 이 수들이 10 이하에 해당하죠. 10 이하에 해당하는 수를 x라 하고 x의 범위를 부등호로 나타내어 보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탑승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죠. 초과란 기준이 되는 어떤 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큰 수를 말합니다. 10인승 엘리베이터에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면 현재 탑승 인원은 10명보다 많다는 거죠. 현재 탑승 인원을 x라 하면 x는 10보다 큽니다.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10은 포함하지 않고 1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이런 수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인원이 탑승했을 때는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10을 초과하는 수를 x라 하면 x의 범위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부등호의 종류는 초과, 미만, 이상, 이하의 4가지입니다. x를 어떤 수와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부등호의 왼쪽에 x를 오른쪽에 기준이 되는 어떤 수를 놓고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런 모양의 부등호를 읽을 때 초과 또는 크다라고 읽는 겁니다. 대소관계를 나타낼 때 작지 않다, 크지 않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작지 않다, 크지 않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라고 할 때 이 말이 A는 B보다 크다를 뜻할까요? 아닙니다. 크기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작지 않다 이 말은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란 뜻입니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합니다. 크지 않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대소관계를 따질 때는 크다, 작다 이외에도 같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 말을 A는 B보다 작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A와 B의 키가 같은 경우에도 A는 B보다 크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크지 않다는 같은 경우와 작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 말은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놀이기구 이용 안내문에 키 80 이상은 이용이 가능하고 80 미만은 성인 보호자 동승 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키가 딱 80인 어린이는 혼자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상이면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죠. 어린이의 키를 X라면 혼자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키는 8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키가 딱 80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죠. 어린이의 키가 80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즉 80 미만인 경우, 다시 말해 80보다 작은 경우에는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놀이기구는 키가 80cm 이상, 130cm 미만인 어린이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키가 130cm인 어린이는 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80 이상, 130 미만에 해당하는 이 범위의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도록 하죠. 80은 포함함으로 까만색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130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하얀색 동그라미로 나타냅니다. 80보다 크거나 같고 130보다는 작은 수는 이 범위에 해당하죠. 해당되는 키를 X라 하고 X의 범위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80보다는 크거나 같고 13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죠. 이 그림을 그대로 기호로 옮겨오면 됩니다. 키가 130인 어린이는 이 놀이기구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편 요금은 중량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규격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규격 우편물의 경우 중량에 따른 우편 요금은 이와 같습니다. 중량을 X라 할 때 X가 5 이하, 즉 5보다 작거나 같으면 350원이죠. 5 초과 25 이하, 즉 중량이 X일 때 X가 5를 초과하고 25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380원의 우편 요금이 들어가죠. 중량 X가 25를 초과하고, 즉 25를 넘어서고 50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400원의 우편 요금이 들어갑니다.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보죠. 5 이하란 5를 포함하고 5를 기준으로 이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4g짜리 우편물을 보낸다면 350원의 우편 요금이 발생하죠. 5g을 초과하고, 즉 5는 포함하지 않고 5를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서 25g 이하일 때, 즉 25는 포함하고 25를 기준으로 이보다 작은 이 범위에 해당할 때 우편 요금은 380원이 발생합니다. 중량이 25g을 초과하고, 즉 25g은 포함하지 않고 이보다 크면서 50 이하일 때, 즉 50을 포함하고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이 범위에 해당하는 중량에 대해서는 우편 요금이 400원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어진 문장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X는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가?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기호로 옮기면 됩니다. X는
3보다는 작습니다. 3은 포함하지 않고 3을 기준으로 이보다 왼쪽에 위치하는 수에 해당하죠. 또한 마이너스 1보다는 큽니다.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보다 오른쪽에 위치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수가 x입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기호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에 나타내보죠. 2보다 크고, 자, 2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를 기준으로 2보다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5는 포함하죠. 까만 동그라미로 나타냅니다. 5를 기준으로 2보다 왼쪽에 위치하죠. 이 범위에 있는 수가 x에 해당합니다. 이 x의 범위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x는 왼쪽으로는 2보다 크고 오른쪽으로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수다. 이런 뜻이 됩니다. x는 2 초과 5 미만이다. 이 말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란 뜻이죠. 따라서 2는 포함하지 않고 2보다 크면서 5는 포함하지 않고 5보다 작은 이 범위에 있는 수가 x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x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2보다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 이하입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죠. 이 이상은 2를 포함하고 2보다 크거나 같다. 5 이하는 5를 포함하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범위에 있는 수가 x에 해당하죠.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크지 않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x입니다. 이 수들 중에서 5보다는 크지 않은 수, 크지 않다란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죠. 5를 포함하고 5를 기준으로 이보다 왼쪽에 있는 수가 5보다 크지 않은 수에 해당합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크지 않은 수는 이 범위에 있죠.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수를 x라 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크지 않다. 즉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이상 5 미만인 정수를 모두 구하여라.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2는 포함을 하죠. 마이너스 2 이상이므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5 미만이므로 5는 포함하지 않고, 자, 5보다 작은 이쪽 범위 안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2 이상 5 미만인 수에 해당하죠. 자, 이 중에 정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 모두 7개의 정수가 해당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고 4분의 9보다는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고, 자, 이 말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란 뜻이죠.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입니다. 자, 그런데 4분의 9보다는 작죠. 4분의 9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4, 2, 8, 2와 4분의 1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그리고 4분의 1만큼을 더 움직이면 그 자리가 4분의 9가 되는 거죠. 자, 요만큼은 4칸 중에 한 칸에 해당합니다. 4분의 9보다 작은 수는 4분의 9를 포함하지 않고 4분의 9를 기준으로 이보다 왼쪽에 위치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고 4분의 9보다 작은 수는 이 범위 안에 있죠.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수 중에서 정수를 찾아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됐죠. 모두 5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